연방 판사가 뭐 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개발을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체를 위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문제가 미국 국제개발처죠. 요거를 이제 뭐 거의 10,000명 정도를 이제 해고를 했는데 이거 위헌이라고 해서 또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다시 이분들 다 불러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단순하게 이제 그 테오도르 추앙 판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체에 대해서 계약점 및 시스템에 복구 명령을 하게 됐고 머스크가 단순한 대통령 고문일뿐만 아니라 법적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수당 역할을 하게 될지 안 할지를 강제 휴게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해체 권한이 없다고 남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트럼프가 행정부에 대한 해체 추진을 지속 가능성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하고 있으면서 요거에 대해서 역할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요거 말고도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군대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위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요 역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 향후에 지금 뭐 법원 판결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메타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 콜롬비아 대학을 잠깐 얘기한 적 네네.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계속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이 보수화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대학이 이제 지금 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화되면서 이제 정치적인 의견 같은 것들 못하게 좀 하게 하고 있고요. 하버드 대학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직원들을 안 뽑고 있습니다. 직원들 대학 가기 힘드십니다. 연방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적 불확실성 이유로 이제 직원을 안 뽑고 있고요. 버지니아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DEI라고 이제 다양성 그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은 선제적으로 교육개혁법을 해서 일반 교양 과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앴습니다. 이런 DEI 축소 관련된 이런 개혁을 좀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없앴고 이제 자유로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없애고 있는 그런 거고 과목에서도 사회학, 여성학 이런 과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없애지고 있고 새로운 보수 학문 센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해밍턴 센터 같은 게 요게 이제 보수적인 대표적인 걸 설립되고 있고 요게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이제 미국의 가치와 이제 시민성을 양성한 이런 센터들을 많이 생기고 있으면서 이게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다 트럼프적인 약간 이런 게 대학이 어떤 뭐 이렇게 뭐 자유 요런 어떤 그런 권리 요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점점 더 보수화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수의 가치의 강화, 헌법 자유, 시장 경제, 서구 철학 중심의 교육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연간 $10,000,000 예산을 지원하고 50명 교수를 채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게 되는 약간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자유로운 표현이 자꾸 위축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안 그래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대학 가기 힘든데 정말로 그리고 이제 입학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정원들도 약간 유색인종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가기에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혜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혜택도 다 없애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좀 가기 쉬웠는데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혜가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의 라마 얘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라마가 모델 출시 이후에 10억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오픈소스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마크 저커버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출시했는데 지난해 12월 초에 6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벌써 3억 5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이제 이거를 공개한 이후에 이제 연구자 기업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한 이후에 이제 이게 급속도로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 딥시크하고 좀 비슷합니다. 딥시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무료 전략을 하면서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여기 약간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라마 2 출시 후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개발하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전략이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입지적으로 많이 하게 됐고 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마 3가 이제 계속 나올 생각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나와서 많이 쓰고 있고 4가 곧 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4가 나오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적으로 이렇게 공짜로 준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네. 많이 쓰시면 좋을 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한글화 지원 잘 안 돼서 좀 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어렵겠다. 영어 쓰시면 되죠. 뭐. 번역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오픈 소스 대 폐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 이제 OS랑 좀 비슷합니다. OS가 리눅스하고 이제 윈도우가 경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리눅스가 이제 오픈 소스거든요. 공짜였고 이제 윈도우는 무료 비용을 되게 비싸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오픈 소스와 폐쇄형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 같고 구글하고 오픈 AI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가 이제 어떻게 경쟁이 될지 좀 지켜봐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OS 경쟁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AI 경쟁이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오픈 소스가 이제 지금 규제가 없는데 이런 규제에 대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랑 이제 특히 오픈 소스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보안 문제가 좀 이슈로 좀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만 좀 해결해야 되고 나면 제가 볼 때 메타 라마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이 많이 쓰시게 되는 것 같아서 군사적으로 활용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뭐 경고한다고 안 쓸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